KKMD 670화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 번역. 텃밭 중동에서 한국 천궁2에게 두 번이나 무릎을 꿇은 러시아 S-400. 미사일 방어에 진심인 폴란드. 엘셈도. 현재 폴란드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이면서도 꼴보기 싫은 나라는 바로 러시아일 것입니다. 러시아 주변에 위치한 나라들 중에서 푸틴 대통령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주변 국가들의 적대심과 경계심은 더 한층 높아졌을 테고요. 한국산 K9 자주포를 구매한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리고 최근에 K9 썬더클럽에 가입한 루마니아처럼 러시아와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2024년 2월 9일에 게재한 기사를 읽으면서 러시아와 군사적 대립관계에 있는 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일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이기에 지리적, 문화적으로 생소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 비견될 수 있는 중국과 독일에 비견될 수 있는 일본에게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저항해왔던 역사들이 동질감을 주는 나라라고 전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아시차크가 언급했을 정도로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역사는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자기 구역이라고 텃세를 부리고 있던 중동 지역에서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최첨단 무기로 러시아에게 연달아 큰 엿을 먹이고 있으니 내심 통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디펜스24는 그런 통쾌한 심정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배송 시기마저 불확실한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손에 넣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의심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이런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무기를 적시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납품기일 준수라는 측면에서도 최고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 2024년 2월 9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게재한 기사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산 대공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동 국가들을 번역해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24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1월 체결되었지만 최근에 공개된 계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대공방어 시스템을 판매하게 될 예정이라고 정부 조달기관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기대에 맞지 않던 중동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일구어낸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공이었다. 판매 대상인 천궁 KM-SAM 블락2 중거리 대공 대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개별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천궁2 미사일을 포함한 패키지 구매의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게 지불한 금액은 미화 32억 달러, 한화 4조 2,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민국은 동일한 천궁2 중거리 대공방어 시스템을 패키지 가격 35억 달러로 아랍에미리트에 대거 판매하기도 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번 계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상호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 산하의 무기조달기관 방위사업청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계약에는 각종 무기 체계들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동생산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 그 자체와 기술적 해결책들 그리고 완제품을 제공하는 입장에 서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들을 구매하는 고객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면 한국이 아닌 아라비아 반도에서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변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거쳐왔던 길을 고스란히 되밟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지금까지 첨단 기술 솔루션들을 수출해왔고 현재도 계속 수출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더 이상 아랍 국가들에게 투자하거나 핵심 기술을 공유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은 것을 약속해줄 준비가 되어 있던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상황, 즉 미국이 중동 국가들과의 기술 공유를 꺼리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이 제공하는 군사기술 솔루션들은 서방 세계의 솔루션들에 비해 다소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 정부와의 군사적 협력은 사우디 정부에 정치적인 타격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러시아, 북한 및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 CAA-TSA에 의한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배송 시기마저 불확실한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손에 넣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의심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이런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무기 체계는 기술적으로 진보한 동시에 유럽과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 측이 자랑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무기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납품기일 준수라는 측면에서도 최고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천궁 블록2라고도 알려져 있는 KM-7은 한국이 만들어낸 중거리 대공 대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천궁 블록1은 구 삼성 탈레스 현 하나 시스템, LIG 넥스1 및 구 두산 DST 현 하나 디펜스 같은 한국 현지 기업들과 러시아 방산업체들 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특히 러시아 방산업체들 중에서도 알마즈 안테이가 상당한 수준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마즈 안테이는 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얻은 자금으로 러시아 중거리 방공 시스템 S-352 비티아즈를 개발할 수 있었다. 천궁 대공 방어 시스템은 S-352 비티아즈 및 S-400 트라이엄프 시스템에 사용된 9M96 지대공 미사일을 직접적 기술 기반으로 삼고 있다. 폴란드 디펜스 24가 지적하고 있듯이 천궁은 러시아 기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알마즈 안테이가 개발한 S-352 비티아즈 역시 중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인데다 원천 기술까지 동일하다 보니 천궁 블록1과 상당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알마즈 안테이가 원천 기술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은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기술적으로 상이한 부분도 꽤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서방 기술로 개량된 천궁2로 가면 러시아 방공 시스템과의 기술적 차이점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궁 시스템 한 포대는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형 발사대 6대와 X밴드에서 작동하는 폐사 레이더 스테이션 및 사격 통제 차량으로 구성된다. 천궁 블록1은 최대 15km 고도에 있는 공중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40km이지만 최근에 개발된 천궁 블록2는 최대 20km 고도에 있는 공중 표적을 최대 사거리 50km에서 타격할 수 있다. 천궁 대공 방어 시스템의 다목적 레이더는 반경 100km 내에 있는 목표물을 최대 40개까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디펜스 24는 천궁 시스템이 이동형 발사대 6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배치되어 있는 천궁 시스템들은 예산상 이유로 발사대가 4대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천궁2 한 포대에 발사대가 4대가 배치될지 6대가 배치될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궁2에 사용되고 있는 레이더가 A사로 개량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었던 한국 군사과학기술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수출되는 천궁 블록2에 A사 다목적 레이더가 탑재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3단계에서 천궁은 중간층 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IHS 제인즈를 포함한 일부 소식통들은 개량형인 천궁2가 탄도미사일들 중 일부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미국제 패트리어트에 더해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 구매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내 적대국인 이란과 경쟁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으로부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와 탄약 그리고 전자광학 시스템을 대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024년 2월 9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24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지난 2월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분담금을 내지 않은 회원국은 러시아가 침공해도 미국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유럽의 안보 지형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유럽 스스로 군사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보 위기가 목전에 닥친 유럽이지만 속내는 각자 다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과 잠재력은 높지만 기술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폴란드 같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신임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투스크가 집권하면서 대한민국과 맺었던 방산 계약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폴란드 내부에서 일부 흘러나오고 있지만 디펜스24는 여러 기사들을 통해 폴란드 한국 간 군사 협력 관계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굳건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도 품질이나 납품기한 엄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대출을 얼마나 더 해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펜스24는 한국처럼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기술 이전의 유연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폴란드에게 더없이 적합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번역한 기사에서도 비슷한 논조가 계속되고 있고요. 저는 오늘 기사를 읽으면서 어쩌면 폴란드가 현재 개발 중인 천궁 블락 3 혹은 LSM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KKMD 499와 폴란드의 전략적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LSM이 필요하다? 폴란드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이유 편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폴란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자그마치 150억 달러, 한화 20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48포대를 644발의 PAC-3 MSE와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패트리어트 PAC-3 MSE 미사일의 요격 고도가 20에서 40km의 중간층으로 제한된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가 2024년부터 육상에서 SM-3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이지스 어시어호를 보유하게 되지만 운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의 숫자는 너무 적은 반면 가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촘촘하고 저렴한 미사일 방어라는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경우 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 방어는 LSM과 사드에게 맡기고 고도 20km 이하의 저고도 방어는 LAMD에게 맡긴다는 구상을 하고 있어 매우 촘촘한 방어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이지스 구축함이 보유하고 있는 SM-2 및 SM-6 그리고 만에 하나 SM-3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미사일 방어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폴란드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저고도 대공 미사일 방어 센서 LTA-MDS를 통해 로우, 미들, 하이 방어체계를 완성할 수 있겠지만 당장 중간층 방어체계 패트리어트 PAC-3 MSE 미사일 구매에만 20조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고고도 방어체계까지 모두 미국에서 도입한다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술 이전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국산 LAMD와 LSM을 도입한다면? 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추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물론 꽤 많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 되겠지만요.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